그 루피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이 있어요. 루피라는. 몇 살인지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루피라는 아이가 있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대해적 시대야. 대해적 시대. 정당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해적이 막 활개를 치고 막 산적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세계가 그닥 뭐 이상하지 않는 뭐 이런 시대거든요. 이게 인종이 주인공 루피라서 인도 아이 같기도 한데 뭐 생긴 거는 그냥 동양인처럼 생겼거든요. 그냥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 루피라는 아이가 빨간 머리 샹크스라는 이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뭐 딱히 둘이 뭐 친한 사이 같지는 않아. 빨간 머리 샹크스라는 사람이 해적이에요. 해적. 해적이라서 뭐 해적이니까 노략질 같은 걸 하겠죠. 노략질을 하고는 잠시 이렇게 뭐 배에 라임주라든지 물자를 채우러 오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루피라는 아이가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관계가 그 마을 아이랑 그 해적이랑 친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친하더라고. 이게 뭐 자주 왕래를 하는지 친해요. 이 둘이. 이 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친하더라고. 친한데 루피란 애가 좀 버릇이 없어서 이 남의 물건을 그냥 먹어버려 그냥. 뭔가 이 열매를 먹는데 그게 고무고무 열매라고 하는데 고무고무 열매 알아요. 뭐 이게 악마의 열매 알아. 이게 먹으면 이게 뭐 열매마다 다른데 이렇게 팔다리가 막 늘어나고 몸이 고무로 변하는 이거 다 아실 거고 저도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거 뭐 고무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이 초반에는 요 샹크스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고 뭐 이 산적 히그마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까불다가 그냥 죽어. 죽으면 까불다가 혼나고 쫓겨나. 그래서 아 샹크스 이 녀석이 참 세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러다가 루피랑 샹크스랑 뭔가 티독타독 하다가 샹크스가 팔을 하나 잃어요. 예, 해왕류라고 하는 공룡처럼 생긴 놈한테 팔을 하나 잃어. 예, 팔을 잃으니까 이 루피가 슬퍼하거든요. 나 때문에 팔을 잃었어 하면서 슬퍼하고 그 팔을 하나 잃은 샹크스가 뭐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자기 이제 노략질하러 떠나면서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밀짚 모자를 루피한테 씌워주면서 너는 꼭 해적왕이 될 거야 하면서 떠나요. 떠나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렀어. 몇 년이 흘러서 이제 꼬마 루피가 이제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해적이 될 거라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 이때 대사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동료는 9명이 적당하겠네? 뭐 이런 대사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원피스에는 동료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원피스 피규어가 있는데 거기에 9명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뭐 이미 이후로 동료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9명이야. 9명이라서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그 루피가 여행을 떠나는데 샹크스 팔을 하나 뜯어간 해왕류를 또 만나. 근데 걔를 그냥 일격에 해치우거든요. 그러면서 아 얘가 그때 이 어렸을 때는 좀 힘없는 꼬맹이였는데 이제 커서는 그 팔을 하나 잃었을 때 샹크스만큼은 좀 성장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쇠뭉둥이 알비다라는 해적을 만나는데 거기서 콥이라는 애가 당하고 있어요. 콥이라는 애가 아무래도 이 루피는 이제 해적이고 이 콥이는 이제 그거겠죠. 이 해군. 그래서 각각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나중에 후에 뭐 루피의 라이벌이 될 아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알비다랑 투닥투닥 하다가 코비를 풀어주는 거죠. 코비를 풀어주고 마을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해군 기지에서 해적 사냥꾼 조로라는 애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적 사냥꾼 조로는 복장이 좀 패션 센스는 좀 없어. 애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충 만드는 게 이게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일본 만화가 아니더라도 드라마라든지 뭐 일본 컨텐츠 같은 걸 보면 꼰대 아버지를 딱 나타낼 때 입히는 복장이 있어요. 이 메리아스 같은 내복 차림에다가 복대를 한 모습이 쇼와 시절의 아버지상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드는 복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조로한테 입혀놨더라고. 그래서 아, 이 친구는 복장을 보면 약간 좀 꽉 막히고 약간 우직하고 뭐 옳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밀고 나가는 뭐 그런 성격이다라는 걸 복장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고 근데 걔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모건이었나? 이게 한쪽 손이 도끼로 돼 있는 해군 대령 도끼선 모건의 아들을 건드려 가지고는 잡혀 있는 거예요. 뭐 며칠 동안 뭐 밥을 안 먹고 여기 있으면 너를 풀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뭐 얘들은 뭐 살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살려줄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 루피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 친구를 풀어주는데 사연이 나와. 이 조로라는 애가 특징이 삼검류라 해가지고 검을 3개를 쓰는데 손이 2개인데 검을 3개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는 입에다가 물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삼검류인데 뭐 과거 얘기 나와. 뭐 과거에 뭐 왜 이렇게 됐나 뭐 어렸을 때 뭐 라이벌 같이 생각했던 아이가 있는데 걔가 뭐 죽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뭐 삼검류를 쓰게 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루피가 조로를 풀어주고 나서 조로한테 칼을 딱 주니까 조로가 막 다 쓸어버리는 거야. 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왜 처음부터 왜 애들 다 쓸어버리면 됐을 것 같은데 뭐 해적 사냥꾼 조로니까 뭐 나라의 녹을 먹는 존재죠. 어째 보면은 이거 뭐 해적 사냥꾼이란 말 자체는 정부에다가 어느 정도 뭐 해적을 사냥하고 나서 거기서 현상금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정부랑 어떻게 유착 관계라는 거잖아. 뭐 이 관료들한테 약간 좀 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가 봐. 예, 그래서 좀 봐줬던 것 같아. 평생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적 잡아가지고 현상금 타야 되는데 괜히 위에 분들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막 며칠 굶고 이러면 뭐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지. 얘가 좀 안일했던 거지 조로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루피가 풀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뭐 조로가 이제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동료가 되는데 코비는 자기 해군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피를 떠나면서 해군으로 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미라는 애를 만나요. 나미라고 여자인데 나랑 손잡지 않을래?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이러면서 1권은 끝납니다. 끝. 그 남이라는 여자애가 손을 잡자 이러면서 접근을 했잖아요. 접근을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 루피가. 그래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나미가 나는 해적 전문 털이 남이야, 도둑이야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도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범법자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도둑이야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 아무리 해적을 턴다고 해도 도적이라는 게 용인될 수는 없는 직업인데 뭔가 이 세상이 워낙에 흉흉하다 보니까 해적이라는 컨텐츠로 뭐 부가가치를 누리는 그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미는 목적이 있었어. 목적이 뭐냐면은 그 버기라고 하는 해적이 이 마을을 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버기 해적단한테 접근을 해서 금은보화랑 위대한 항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해도를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접근할 때 이 루피라는 아이를 이용하려고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루피가 약간 좀 어리숙하잖아. 애가 좀 어리숙해요. 어리숙해서 걔가 방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막 동아줄로 묶어가지고는 루피를 데리고는 그 버기 해적단 선장 광대 버기한테 데려가. 그럼 여기서 이게 이 버기 해적단 선장, 이게 버기 해적단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컨셉 충돌 같더라고. 컨셉 충돌. 그러니까는 이게 해적단이라고 돼 있으니까 해적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뭔가 이 서커스 집단처럼 생겼거든요. 애들이. 근데 뭐 선장이 뭐 서커스를 좋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럼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이 해적단들이 전부 다 이 뭔가 서커스 단원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은 뭔가 집단 컨셉충 집단인가 싶은데 딱 보니까 이 선장 벅이라는 애가 너무 독단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부하들 목숨을 막 이 너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야, 벅이가. 그러니까 밑에 이 부하들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막 얘 부하들 중에서는 이렇게 서커스 막 모자 쓰고 이러고 이러기 싫을 거야.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억지로 하는 애들이 꽤 많아 보여. 이 목숨이 아까워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나미가 루피를 이 똘똘 묶어가지고는 데리고 가거든요. 이 그러니까는 버기가 그래 좋았어 하면서 이 나미를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 나미는 이제 작전인 거죠. 이게 애들이 막 술을 먹고는 막 골아 떨어지면 이제 뭐 보석 같은 거 훔쳐가지고 금은보화를 훔쳐 나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건데 이제 술판이 이제 이 건하게 취하다 보니까 버기가 막 자랑을 해요. 나는 이 위대한 항로를 가가지고 내가 이름을 명성을 떨칠 건데 나는 이 특제 버기탄이라고 하는 이 대포가 있다. 이 대포의 위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막 쫙 늘어서 있는 집을 막 몇 채를 막 한꺼번에 막 터트려 버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버기탄이라는 게. 이 버기탄으로 이 루피를 이렇게 이 쇠로 돼 있는 우리 같은 데다 가다 뭐 사자 우리 같은 데다가 가다 놓고는 나미한테 시켜요. 야, 나미야. 이 버기탄을 불을 붙여서 저 죽여버려. 저 루피 죽여버려 하면서 시키니까 이 나미라는 애가 좀 도둑질을 하고 좀 그렇더라 하더라도 좀 천성적으로 막 살생을 즐기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고민을 해요. 얘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냥 내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는 안 돼 하면서 이제 나미의 무기를 꺼내거든요. 나미라는 친구는 직업은 도둑이에요. 도둑이면 게임으로 치면은 근접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접해인데 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무기가 뭐냐면 이 살생을 싫어하는 친구다 보니까 컨셉이 뭐 날이 있는 무기는 아니고 이 허벅지 부분에 이렇게 곤봉이 있어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게 곤봉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하면은 긴 곤봉이 되는 무기를 쓰더라고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도 도적이니까 근접해 도적이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근력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 뛰어난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뭐 여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싸움 자체를 별로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곤봉을 휴대하고 뭐 세상 자체가 흉흉하다 보니까 뭐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정도는 휴대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그 루피를 죽이려고 막 폭탄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대포에 장약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막 나미가 막 해적들이랑 막 맞서 싸우고 있는 도중에 그때 딱 조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로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 버기랑 일전을 벌여.
일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조로가 이 삼도류를 써가지고는 일격에 이 광대버기를 이 산산조각을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이 그거를 보고 막 경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뭔가 이 쪼개는 거야.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버기라는 놈이 이 친구도 악마의 열매를 먹은 친구라서 능력이 뭐냐면 동강동강 열매라는 걸 먹어서 몸이 잘려도 이렇게 막 동강동강 나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몰래 손 하나를 뒤로 빼놨다가 단도로 조로의 배 복부를 탁 하고 찔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로가 이거 내가 한 방 먹었네? 조로가 한 방 먹었네? 싶어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까 나와 있었던 버기탄이 이제 점점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심지에 조금만 불꽃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버기탄을 뒤로 돌려서 이대로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루피를 데리고는 달아나거든요. 그때 그 달아나면서 버기탄이 멍 하고 터지면서 도주는 성공했죠. 도주는 성공하니까 부선장이 이제 등장을 해요. 버기 해적단의 부선장인데 얘도 뭐 컨셉충이야. 얘도 컨셉충이라서 이 맹수 조련사 모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계관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게 그냥 등장하는데 나는 버기다, 나는 뭐 모디다 이러면서 등장을 안 해. 나는 광대버기다 하면서 앞에 자를 붙여. 나는 맹수조련사 모디다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삼국지로 치면 나는 성산조자룡이다, 나는 관우운장이다, 뭐 이런 것처럼 꼭 자를 붙여 앞에. 자기 소개서를 써 앞에다가. 무엇에 무엇 이게 약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남이도 그랬죠. 남이도 뭐 해적사냥꾼 이러면서 앞에 뭐 붙였죠. 뭐 그런 거죠.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일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모디라는 애는 맹수조연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커다란 사자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약해. 그냥 이 루피가 막 팔을 막 돌려가지고 고무고무 해머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그냥 일격에 그냥 해치워요. 얘는 그냥 뭐 있을 것처럼 나오는데 그냥 잡졸이야. 잡졸이고. 그리고 루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찾아가요. 좀 회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조로랑 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편을 먹고는 찾아가는데 조로라는 친구가 일전에 나서면서 머리에 두 번을 질끈동여 매거든요. 조로라는 친구가. 근데 이게 그냥 천으로 된 두건인데 이게 무슨 방어력이 있겠어요. 그냥 뭐 굳이 뭐 능력치를 주자면 두건은 뭐 방어력은 1, 간지는 2, 뭐 이 정도 되겠죠. 액세서리죠. 그냥 액세서리에 가깝고 딱히 뭐 두건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조로랑 이 루피랑 뭐 나미는 솔직히 있는 둥 마는 둥이고 그냥 구색 맞추기고 이렇게 해서 버기랑 이제 일자를 딱 벌이니까 그때 버기에서 이 참모장 고개사 캐버디라는 칼을 쓰는 친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랑 이제 조로가 서로 칼제비잖아. 칼제비끼리 딱 일전이 벌어지는데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이 조로가 탈출하기 전에 이 루피가 잡혀 있을 때 버기랑 처음에 한번 싸웠을 때 배에 칼을 맞아. 이게 칼을 맞아가지고 이게 출혈이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로 입장에서는 버기랑 싸우고 싶었는가 같아. 자기가 약간 좀 그래도 내 정도 되면 내가 버기랑 싸워야 되는데 루피가 옆에서 저놈은 내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살짝 주눅이 들어서 넘버 2랑 붙어야 되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될 짓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배에 이미 칼이 피가 철철 나는데 자기 칼 가지고 상처를 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경악을 하지. 저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경악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 루피라는 녀석이 좀 정상은 아니다 싶은 게, 그거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래 하고 있는데, 루피만 와 하면서 와 멋있어 하면서 즐거워해. 뭐가 좀 이상한, 이 루피라는 애가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약간 좀 이런 걸 알 수 있고, 조로라는 애랑 캐버디랑 붙게 되는데 막 좀 몇 수를 투닥투닥 하다가 조로가 이래요. 지쳤어 지쳤어 하면서 주저앉아. 그러니까 캐버디가 이제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 생각해가지고, 그래 너는 지쳤지 하고 있는데, 조로가 하는 말이 너 같은 놈이랑 싸우려니 지쳤어 하더니, 이 도깨비 참수라는 기술을 딱 써가지고는 일격에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거죠.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싹 베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치우고, 그냥 조로는 이제 지쳤어 하면서 이제 지쳐 이제 쓰러지는데, 남은 거는 뭐 모디도 잡았고 캐버디도 잡았고, 이제 뭐 버기랑 이제 루피랑 이제 일전이 되는 건데, 그 전에 그 버기 해적단은 무기가 있었잖아요. 특제 버기탄. 그 특제 버기탄을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버기 쪽에서 이제 루피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근데 그때 루피가 어떤 기술을 쓰냐면, 고무고무 풍선이라 해가지고 배를 쭉 하면서 부풀린 몸을 부풀려서 이 쿠션처럼 해가지고 버기탄을 되돌려 버리거든요. 이때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이 친구 아까 고무고무 해머라는 기술을 썼잖아. 뭐 그전에는 고무고무 총이라는 기술도 썼었어. 주먹을 막 뻗어서 때리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고무고무 풍선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거를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무래도 이 친구가 그냥 해적왕이 되려고 그냥 무턱대고 바다로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이제 샹크스랑 헤어지고 이제 바다로 나오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시간이 흘렀을 거잖아요. 그동안 혼자서 좀 특훈을 한 것 같아. 막 벽도 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도 때리고 하면서 혼자서 막 고무고무 총, 고무고무 해머, 이름도 지가 붙였겠지. 팔도 막 꼬으면서 고무고무 해머 하면서 혼자서 연습 좀 한 것 같아. 나름 얘가 좀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지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이름도 붙이고 한 걸 보아서는, 그래 좀,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아무 생각 없는 애는 아니구나. 나름 좀 다년 동안 연습을 좀 했다. 좀 다년 동안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친구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부하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특제 버기탄도 이제 효과가 없는 걸 보니까, 이제 버기가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군 하면서 2권은 끝납니다. 3권은 일단 광대버기랑 대결이 시작이 되거든요. 광대버기가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 샹크스랑 좀 인연이 있더라고, 이 친구가. 이 어떤 인연이 있냐면, 이 광대버기는 약간 좀 피해의식이 있어. 지금 어째 보면은 이 악마의 열기에 동강 열매 능력자가 된 게 샹크스 때문이다 라는 약간 이런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뭐 과거 사연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샹크스랑 버기랑 뭐 예전에 동료였다, 뭐 이런 게 살짝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루피랑 결전이 벌어지는데, 루피는 근접캐잖아요. 근접캐인데, 뭐 제가 엄연히 루피라는 친구를 따지고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원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직접적인 타격을 가는 격투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무투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버기 같은 경우는 뭐 주먹을 뻗으면은 이렇게 막 몸을 싹싹 분리를 해가지고 나뉘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타격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거야, 루피가. 그래서 약간 좀 고전을 해요. 그래도 뭐 서로 이렇게 몇 합을 겨뤄, 이렇게 서로 합을 탁탁탁 겨루는데,
그러다가 이 모자가 이 살짝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에요. 이 싸우다 보면은 서로 이게 주먹 다짐을 하다 보면은 이 옷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자가 살짝 스크래치가 났는데 갑자기 루피가 막 부들부들 대면서 감히 이 모자를 하면서 막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 모자는 나의 보물인데 망가뜨렸어 하면서 분노를 하거든. 이게 이 친구가 그게 소중한 물건이면 이렇게 소중한 물건이면은 뭐 금고에 넣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길에 쓰고 다니면서 살짝 스크래치 났다고 이거는 내 보물인데 니 놈이 이러는 게 꼭 이런 친구들이 막 자기가 아끼는 옷이라고 하면서 드라이 클리닝 보내야 되는 거 물 세탁하고 막 이러더라고 이런 친구들이.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막 싸우는데 버기도 만만치가 않아. 버기도 왜 만만치가 않냐면 이 사이에 버기가 이렇게 막 루피랑 싸우고 있는데 나미가 사라진 거야. 나미가 왜 사라졌냐면 이 나미는 일단 목적이 그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금은보화, 버기의 보물과 뭐 위대한 항로로 가는 뭐 항해 지도, 이게 목적이라 했잖아. 그래서 루피랑 버기랑 싸우는 틈에 몰래 그 보물을 훔치고 있었던 거지. 그거를 버기가 딱 목격을 했어. 그래서 내 보물을 훔쳐가는군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여기서도 약간 좀 나미라는 캐릭터가 좀 의아스러운 게 기적의 논리를 펼치거든요. 어떤 기적의 논리를 펼치냐면 나는 해적 전문 도둑인 남이다. 그래서 너한테 훔친 거는 내 거다. 방금까지 이거는 네 것이었겠지만 너한테서 훔쳤기 때문에 이제는 내 거다 하는 뭐 기적의 논리를 펼쳐요. 남이라는 이 친구도. 하여튼 그런데 근데 뭐 당연히 버기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그래서 화가 나서 야 공격을 하는데 이 몸을 막 분리를 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버기가 어이쿠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날아가던 몸뚱이가. 보니까 이 하반신은 이 루피랑 싸우고 있는 도중이었잖아. 상체는 막 날아갔지만. 그러니까 이 루피가 버기의 고관을, 남성의 아주 중요 부위를 발길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버기가 오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데 여기서도 이 버기라는 친구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몸 신체 부위를 동강동강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자기 신체 부위의 약점, 뭐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고관이라든지를 따로 떼서 보관을 했었는데 분리가 돼도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 이 설정상 보면은.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막 다 주렁주렁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몸이 막 댕강댕강 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버기가 이 남이라는 친구가 한건을 해. 왜냐면 이 남이라는 친구가 직업이 도둑이잖아요. 도둑이다 보니까 은신에다가 스탯을 좀 찍었는가 봐, 이 친구가. 그래서 루피도 지난 2권에 보면 루피도 뒤에서 몰래 다가가지고 동아줄로 묶었듯이 버기가 루피랑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딱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 약간 좀 앉아서 천천히 걸으면 이게 은신 스탯이 좀 올라가거든. 그래가지고 이 버기를 몸뚱이를 묶어가지고 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버기가 얼굴, 다리, 팔, 몸은 없어. 그냥 얼굴에 팔다리만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거를 또 루피 이 친구의 또 신기술이죠. 고무고무 바추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날아가면서 이제 격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이랑 루피랑 이제 이 마을을 떠나게 돼요. 착한 일을 했는데 뭐 오해는 좀 사. 뭐 뒷부분에 뭐 마을 사람들한테 오해는 좀 사는데 하여튼 뭐 떠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루피라는 친구가
나는 이 루피가 뭐 해적이 된다면서 이렇게 했던 행동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좀 납득하기 좀 힘든 행동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좀 루피 이 친구가 좀 약간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물을 이제 훔쳤잖아요. 어떻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마을을 구했든 간에 남이라는 친구가 이제 보물을 훔쳐서 반띵을 한 거야. 반은 남이가 먹고 반은 루피가 먹고 했는데, 보물을 저 해적이라면은 응당 그 약탈을 해서 가야 돼. 그 전리품을 이제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보물을 마을에 두고 오더라고, 이 루피라는 친구가. 뭐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서 뭐 필요할 거라면서 오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 샹크스라는 친구한테 뭔가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 루피가. 그래, 실제 해적이라고 하면 이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무력으로 뭐 상대를 겁박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런 존재인데, 약간 루피는 좀 이 정의 구현을 하고 사람을 돕고 이런 게 해적이다라는 좀 정의를 잘못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게, 진짜 막 세상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하겠는 그런 대악당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뭐 그런 존재가 되겠어라는 이런 표현인데,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거죠. 뭐 사람들을 돕고 뭐 정의를 지키고 뭐 세상을 모험하면서 널리 뭐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존재는 무엇이다 하면서 가로가 있는데, 여기에 해적이라는 오답을 썼는데 이 친구는 이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루피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남이랑 루피랑 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떠나거든요. 마을을 떠나는데 그 사이에 좀 살짝 조그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거는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원피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만화의 제목이기도 한 원피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피스라는 게 뭐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 원피스라는 게 뭔지. 이 원피스, 이게 세상이 살짝 이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세계가 약간 붉은 흑의 대륙 이래 해가지고 레드라인이라는 대륙으로, 이게 둥근 반지 모양으로 원 모양의 이 대륙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직각으로 둘러서 세계를 일주하는 코스를 이 위대한 항로라고 하는데, 이 어딘가에 원피스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원피스가 뭐 보물인지 뭔지 뭐 설명이 없어. 그냥 원피스를 찾는다 이러는데, 뭐 이렇게 원피스는 뭐 꿈과 같은 존재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뭐 원피스가 뭐라는 건지는 뭐 대화에서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 원피스가 뭔지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고, 하여튼 이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이제 캡틴 우솝이라는 화가 나오거든요. 쉽게 그냥 뭐 루피 일행이라 할게요. 이제는 루피 일행이 어느 마을에 당도를 하는데, 그 마을에는 우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솝이라는 친구가 약간, 이 친구는 뭐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했는지 코가 살짝 길어. 코가 살짝 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가 좀 작더라고. 내 기억 속에는 이 우솝이라는 친구가 코가 이렇게 길었던 것 같거든. 이거 두툼하게 길었던 것 같은데, 기억의 왜곡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코가 뭐 길기는 길어요. 길기는 긴데 그렇게까지는 안 길게 표현됐어. 우솝이라는 친구가 일정한 시간마다 인간 잠용종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친구가 딱 정해진 시간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해적이 나타났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우화처럼, 이솝우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막 여기 거짓말쟁이 하면서 이 녀석을 쫓아다니는데, 뭐 좀 약간
그렇다 해서 뭐 악의적인 것 같지는 않고 좀 유쾌한 친구 뭐 이런 이 정도로 표현되고 뭐 동네 꼬맹이들도 뭐 대장 하면서 뭐 따르는 거 봐서는 뭐 애가 그래도 뭐 나름 마을에서 어느 정도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뭐 고성방가 이런 걸로 약간 좀 밉보이지는 몰라도 어린 친구들한테는 뭐 대장 노릇하는 뭐 이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참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이 친구는 좀 시간이 많이 남는가 봐. 그래서 뭐 동네에서 이 다운타운에서는 자명종 역할, 해적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 지금이 이제 몇 시쯤 됐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또 저 오후쯤 되면은 이 마을 대부호, 좀 몸이 아픈 아가씨가 있거든요. 그 아가씨한테 찾아가서 적적할까봐 허풍을 떨면서 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아가씨도 거짓말인 거 아는 것 같아. 예, 그냥 적적하고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심심하고 뭐 이때 뭐 TV가 있겠어, 뭐 라디오가 있겠어. 그러니까 뭐 방문해주는 친구 얘기 듣는 기분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관계의 아가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 집사가 크레이들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뭔가 이 좀 올백머리를 쫙 하고 슈트를 딱 입었는데 안경을 이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크레이들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딱 보니까 갑자기 과거의 한 장면이 막 스치듯이 기억이 나는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학 반에 한두 명씩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있었어. 진짜로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있었어, 안경을. 아무래도 이게 이 영향이었던 것 같아. 예, 이거를 보고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안경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게. 크레 하들이네요. 크레 하들. 이 크레 하들은 이 저택주인 카야의 뭐 집사인데 우솝을 싹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좋아하지 않는 게 참 이 저택주인 카야, 이 카야를 좀 약간 좀 물심양면 걱정을 하더라고. 몸이 안 좋은 아가씨, 혹시나 뭐 아랫동네 근본 모르는 아랫동네 우솝이란 놈한테 잘못 휩쓸려서 좀 물들까봐 좀 약간 걱정을 해요. 아가씨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좀 부모된 마음으로 걱정스러워서 좀 이런 좀 노파심에 약간 좀 챙기는 게 있어요. 좀 약간 좀 지극히 챙겨. 이 크레하들이란 집사가. 근데 우솝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지. 그렇다 보니까 이 좀 눈꼴 씌운 거야. 이 크레아들이 볼 때는 이 우솝이란 놈이 이 미천한 이 우솝이란 아랫동네 미천한 우솝이란 놈이 고귀한 우리 아가씨한테 끌떡거리니까 보기가 싫어서 좀 이 큰애아들 이 친구도 좀 패드립을 좀 하더라고. 말실수를 좀 했어. 패드립을 해. 너 그 아버지 해적이잖아. 너 그 아버지 해적이야. 이러면서 좀 요러는데 이 격분한 우솝이 참지 못하고 이 폭력을 행사해요. 이거는 우솝이 이거는 좀 패드립도 문제지만 우솝도 그러면 안 돼. 주먹이 먼저 나가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폭력은 뭐 어떤 것으로든 용인될 수는 없어. 이거는 우솝이 잘못했어요. 이거 둘이 딱 한 채 세우면은 서로 둘이 먼저 이 뭐 크레하들 이 친구가 먼저 동기 유발을 했지만 그래도 사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는 우솝이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솝이 먼저 사과하고 크레아들이 받아주고 그리고 또 이 크레아들이 또 사과하고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 우솝이란 친구도 뭔가 조금 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잘못 내린 것 같더라고. 제가 분명 말했죠. 해적이란 건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 친구도 루피처럼 해적은 용감한 바다의 전사. 해적 이꼴 뭐 노략질. 뭐 이게 아니고 해적 이꼴 용감한 바다의 전사. 뭐 요런 식의 잘못된 정의를 좀 내리고 있더라고. 하여튼 이 친구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 친구도 좀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좀 상처를 받았어.
뭐 자기 부모님 패드립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막 절벽에서 막 달려가.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 루피라는 친구가 좀 마음이 쓰였는가 봐, 그런 게. 그래서 가가지고는 괜찮아, 우섭 괜찮아 하면서 좀 위로를 해주거든요. 야, 너희 아버지 야소빈 것 같은데? 그 샹크스, 일본에서 등장했었던 그 빨간머리 샹크스의 동료였어. 예. 그래가지고 좀 이 루피랑도 좀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너 우리 뭐 다 친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누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게 이렇게 뭔가 밑에서 쏙쏙쏙 하면서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쏙 보니까 이 최면술사 장고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생긴 게 약간 좀 마이클 잭슨을 좀 모티브 했는지 이게 문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문워크를 하면서 걸어가는 놈이 있어요.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 크레하들의 부하였던 거야. 부하. 이 부하라는 말은 뭐야? 이 크레하들이 이 두목이란 뜻이잖아. 이 크레하들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이 명성을 떨치다가 싹 하고 사라진 해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우속은 양지의 거짓말쟁이였다고 하면은 이 크레하들은 음지에 누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왔던 이런 존재였던 거지. 진짜 거짓말쟁이는 요 크레하들이었던 거지. 근데 이 크레하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크레하들의 실제 이름은 캡틴 크로인데, 캡틴 크로라는 해적인데 3년 전에 이게 노약질을 좀 하다가 해군한테 약간 좀 C급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이 엘리트 해적이야. 엘리트 해적. 그래서 그래, 지금 아무리 약탈하고 사람들 빼앗고 하는 게 지금은 즐겁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둘이 뭐 남의 물건 훔쳐도, 근데 이게 해적이라고 하면 어째 보면은 폭력범인데 이 친구가 사기꾼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태클을 따로 이게 태클을 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직을 시도한 거죠. 어째 보면. 근데 뭐 이 해적 위에 상위 테크로 탄 건 아니고 이게 새로 다시 이렇게 스탯 초기화 한 다음에 사기꾼 쪽으로 다시 탄 거죠,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는 뭐 목적이 이 아가씨 카야 집안 아가씨, 이 집이 좀 돈이 많은 집이라는 걸 얘기를 듣고 몰래 이 접근을 해가지고 집사로 어느 정도 자기 좀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돈을 먼저 빼앗겠다. 근데 이 뭐 카야 이 아가씨가 죽는다 해도 자기가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 최면술사 부하를 시켜가지고 몰래 최면을 걸어가지고 유산 상속을 받겠다. 근데 뭐 사람들이 보기로는 원래 그냥 쓱 가가지고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니 저 이 집사가 뭐 뭔데 재산을 상속받아 이렇게 하겠지만 좀 3년 동안 내실을 좀 다졌잖아요.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래 저지 뭐 딱히 뭐 친인척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뭐 저 친구가 참 관리를 잘해 줄 거야. 막 요렇게 이거를 좀 노린 것 같아.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루피가 딱 듣고 있더니 너희들 그 아가씨를 죽일 생각이냐 하면서 이렇게 딱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자, 배포가 있어. 배포가. 그런데 뭐 이 최면술사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루피는 등장과 함께 동시에 그냥 뭐 이렇게 탈락, 뭐 그냥 기절을 해버려.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섭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적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마을로 가는데 참 이게 슬픈 예감이 들죠.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그리고 지금 이 해적들은 지금
우리는 캡틴 크로의 해적이다 하면서 이제 간만에 3년 동안 이 몸이 근질근질했을 건데 얘들이 이제 이 마을을 이제 약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참 이게 좀 흥미진진합니다. 자, 사건이 기대가 되네요. 예. 우솝이 이제 해적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아서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먼저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해적이 온다, 도망쳐라 이렇게 막 하지. 평소에 하던 짓이잖아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또 저놈 저거 또 시작했다 하면서 막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우솝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게 항상 루틴이잖아. 일상. 해적이 나타난다 하면은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와, 그럼 도망가. 이게 계속 반복됐는데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은 변화가 없어. 이 저항이 있어야지 반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액션 다음에 리액션인데 항상 물 흘러가듯이 기존에 했던 방법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야. 이때는 그 우솝이 도망칠 게 아니고 일단은 몇 대 맞더라도 기다려 보라고, 진짜 내 말 믿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매 맞는 게 두려워서 우솝이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서 그냥 그 카야한테 가서 이거를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야한테 가거든. 근데 물론 카야도 안 믿지. 오히려 카야가 또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에 네가 하는 거짓말 나 좋아했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너 이런 놈인지 몰랐어, 실망했어 하면서 오히려 쫓아내 우솝을. 그러니까 우솝이 그래 뭐 내가 뭐 쌓아놓은 공덕이 이런데 어쩌겠어 하면서 이제 자기가 혼자서 독단으로 이제 해적들을 막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 친구가. 뭐 그러니까 뭐 다리는 부들부들 떨지 입으로는 내 혼자서라도 막겠어 하는데 몸은 정직하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그래도 이 친구가 딱 내가 이 마을을 지키겠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뭐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하겠다 하니까 옆에서 이 루피가 그거를 딱 듣다가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래요. 주인공 살짝 주인공스러운 면모를 좀 보여줘요 루피가. 그리고 뭐 조로라든지 뭐 나미는 뭐 주인공이 한다니까 뭐 따라하는 거죠. 의사는 없어. 조로의 의사는 없어. 그냥 루피가 하면은 조로는 따라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딱 이제 해안가로 해적들이 올 것 같은 위치에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행이 이 네 명이서. 근데 해안가에서 해적들이 내려서 마을로 가는 쭉 뻗은 직선 거리에 언덕이 있어요. 거기다가 미끄러운 기름을 발라두거든. 해적들이 내리더라도 이 기름 때문에 올라가는 게 힘들 거야 하면서 기름을 발라두는데 사실 이게 만화적 허용이죠. 이 기름을 발라서 미끌미끌해서 못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마찰면이 맨들맨들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 오다 H로 이분이 문과인가 봐. 그래서 이가 감수성이 좀 부족해. 이 마찰면이 거칠거칠, 뭐 흙바닥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기름이 바닥에 흡수가 되죠. 사람이 그 바닥에 기름 좀 발라놨다고 못 올라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만화니까 이 만화적 상상력으로 우리 그냥 허용합시다. 그냥 넘어가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아가씨 집에서도 밤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집사가 이 대저택이라 했잖아. 카야가 사는 집이 대저택이다 보니까는 집사가 이 크레하들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몇 명이 더 있어요. 몇 명이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양머리를 한 메리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가씨 심부름으로 뭐를 하나 사온 거야. 그래서 크레아들한테 주면서
너 내일이면 3년째잖아. 아가씨가 너를 참 생각해. 선물이야 하면서 딱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아들이 이 뭘까 하면서 딱 열어봤는데 안경이 있는 거야. 안경이. 이때 그래 아들이 좀 참았어야 되는데 순간 욱 하면서 빡쳐버려. 이 왜냐면 만화에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안경 쓰신 분들은 알 거야. 안경은 디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수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안경 당연히 쓰는 당사자가 안경점에 가서 눈 시력을 재고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안경 써보지도 않은 메리, 카야 이런 애들이 저 녀석 안경 쓰니까 선물로 안경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 안경이나 사오니 빡치지. 그래서 이 크레아들이 좀 참았어야 되는데 에이쌍 하면서 그냥 욱 하고 찔러버려. 이때 크레아들이 쓰는 무기가 살짝 나와요. 전체 실루엣은 나오지 않고 살짝 나오는데 뭔가 이 여러 개의 칼날이 있는 모습 같은 게 살짝 보이는데 이걸로 그냥 메리를 푹 하면서 쑤시고 장면이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해적들이 오는데 이 해적들이 뭔가 뭐 와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죠. 해적들은 항상 이 배에서 내릴 때는 와 하면서 내리잖아.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진 않잖아. 그래서 와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 루피 일행들이 보니까 이놈들이 여기서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딴 데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서야 우솝이 아차 싶어 하는 거야. 우솝이. 그래가지고는 여기 말고 저 위에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실수를 했는갑다 이러면서 빨리 되돌아가자 하면서 우솝 나미 루피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로는 이 기름 언덕을 잘 못 올라오더라고. 이 친구가 세 명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요. 뭐 물론 나미는 기본 스탯 자체가 좀 낮긴 하지만 동료를 이용해서 올라가. 근데 조로는 이 친구는 아주 무력이 어마무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세계관이 어느 정도 TRPG 룰을 채용한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이. 이 TRPG 룰이 어떤 식이냐면 주사위 게임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뭐 6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상이 나와야지 언덕을 올라갈 수 있다. 뭐 요런 게 있어요. 근데 기본 스탯이 5나 6인 친구들은 주사위를 굴리면 바로 뭐 주사위가 1이나 2가 나와도 그냥 올라가. 근데 기본 스탯이 1인 친구들은 뭐 5 이상이 나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로는 기본 스탯이 민첩에다가는 좀 찍지 않은 친구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주사위를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주사위를 굴리긴 굴리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특정 능력치 이상과 이하 숫자 놀이를 하는 만화다. 이런 만화 특징이 뭐냐면은 능력치가 1이라도 높으면 아래 능력치 있는 친구들은 잘 위의 친구들을 이기지를 못해. 그 서열 관계가 좀 확실해. 예.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거 보면은 이 오다 A치로 이분이 지금 저 예상인데 이 TRPG 룰을 좀 채용을 했다 하면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소란스러운 해안가로 이제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우솝이 제일 먼저 도착해. 뭐 조로는 아직까지 지금 주사위 굴리고 있고 나미는 얘는 솔직히 말해서 목적 자체가 뭐 그냥 돈이 목적인 아이다 보니까 먼저 왔었어도 앞에 나서진 않았을 거고 그냥 뒤에 숨었을 거고. 그리고 루피는 살짝 길을 잃어요. 예. 길을 잃는데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 하여튼 그런데 우솝이 먼저 딱 왔는데 이 여기를 내가 너희들을 막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최면술사 장고가 최면으로 길을 비키게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순간 나미가 등장해서 우솝의 뒤통수를 딱 때린단 말이에요. 야 우솝
저 최면술사 장고에 저 흔들리는 시계추 보지 마. 저거 보니까 너 최면에 걸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미는 직업이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도둑. 근데 근접 K임에도 능력치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전투 능력치가 부족한 친구라고 했잖아. 도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막 바로 딱 캐치를 했잖아. 나미가 저거를 보면 안 된다. 상대의 장점과 약점을 딱 캐치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미가 이 친구가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는 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특성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종족도 여러 개가 있고 직업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법사를 키우고 싶더라도 성기사를 키우고 싶든 뭐를 하든 간에, 그리고 도적을 키우고 싶어도 초반에는 힘을 좀 찍어줘야 돼. 그래야지 기본 사냥이 잘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마법 위주의 캐릭터를 쓸 거라 해도 인트부터 레벨 1인데 인트부터 찍는 캐릭터는 없어. 힘을 좀 찍어줘야지 기본 사냥, 슬라임이라든지 잡몹, 뭐 토끼 이런 거 잡는다고.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도적이긴 도적인데 지능을 찍은 친구야. 이 친구는. 나는 어차피 후반에 캐릭터 잘 키울 거니까 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능 몰빵이야. 이 약간 좀 이게 많게야 많게. 이런 애들 절대 못 커요. 이런 캐릭터들은. 예, 안 돼. 하여튼 여기서는 도움이 좀 됐어요. 예,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 남이랑 이 우솝이랑 이 고군분투하면서 해적들을 막아가는데, 사실 이 둘로는 안 되고 뒤늦게 루피랑 조로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뭐 싹쓸이를 하죠. 싹쓸이를 하니까 이때 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장고가 최면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면술사라는 직업군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정확하게 뭐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 최면술사 장고는 디아블로로 치면은 드루이드 같은 능력치를 가진 친구인 것 같아. 드루이드.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자기도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 능력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이 원형 모양의 날붙이를 던지는 기술은 있어. 근데 그렇게 뭐 살상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이 파티원들의 능력치를 고양시키는 버프 오라를 풍기고, 그리고 파수꾼 고양이 형제라는 두 소환수를 소환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소환수로서 이 대신 사냥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뭐 이 고양이 형제도 그냥 뭐 전향이에요. 얘들도 딱히 뭐 이게 시간 없는데 이렇게 뭐 거론할 만치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막 투닥투닥하고 싸웁니다. 이 해안가에서 일전이 벌어져요. 일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장고가 싸우는 도중에 덜덜덜 하고 떠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면서 딱 쳐다보니까 그 집사 크레하들이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뒷목 잡으면서 나 지금 화났다. 나 지금 화가 이렇게 차 있는데 참고 있어? 하는 거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너희들 지금 뭐 하냐? 빠졌네? 하면서 와요. 이게 탁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딱 언덕 위에서. 너희들 지금 뭐 하냐? 내 시켜놓은 거 안 하고 지금 뭐 하냐? 다 했냐? 내가 지금 시켜놓은 거 다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고는 좀 짬이 있다 보니까 그걸 딱 캐치를 한 거야. 아이씨, 큰일 났네? 하면서 이렇게 딱 캐치를 했어. 크레하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은 주거든요. 여유 시간은 몇 분 줄 테니까 그동안 좀 해결해놔. 나 진짜 부글부글 참고 있는데 너희들 좀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면 봐줄게 하는데 안 되지.
결국은 다 당해요. 결국 다 돼서 결국 하여튼 뭐 처음부터 크레아들이 지가 나섰으면 되는데 좀 폼을 잡아 그래서 늦게 등장을 해. 그래서 크레아들이 딱 등장을 하는데 크레아들이 쓰는 무기가 뭐냐면 이 손가락 10개에 칼날이 달려 있는 거야. 손가락 10개. 울버린처럼 울버린이랑은 좀 다르겠다. 울버린이랑 좀 다르고 칼붙이가 인 장갑을 끼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런 무기가 힘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손가락 관절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한 힘을 줄 수는 없어. 사람들이 칼을 이 조로라는 친구도 그렇고 칼을 하나 든 것보다 3개 든 게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손으로 힘을 가하는 게 한쪽 손으로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오다 A치로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이가 감수성이 부족한 친구니까 뭐 이것도 다 만화적 호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냥 쉽게 칼 하나보다 2개가 더 세고 2개보다 3개가 더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일단은 크레아들의 부하들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크레아들이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라고 할 때 뒤에서 이 대저택의 상속녀 카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카야가 눈치를 챘어. 사실은 크레아들 이놈이 문제라는 거를 눈치를 챘어요. 그 멜이라고 칼 맞은 친구가 목숨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카야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왔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황당할 노릇이죠. 카야 이 친구가 볼 때도. 그래서 그 처음에는 말로 크레아들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결국은 등장과 동시에 다시 도망치는 역할이 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 카야는 해안가 와서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 후 도주 고양이 해적단에는 보스 이 대장인 크레아들과 장고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어차피 고양이 형제 이거는 뭐 장고의 뭐 소환수들이라 보면 되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루피 일행은 싸울 수 있는 인력이 루피랑 조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구조로 마무리가 됩니다.